자, 이번에는 그 지기현 부장판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 변호인들에게 쩔쩔매는 그 동영상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측 변호인하고 지금 나온 이야기인데, 당시 그 검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방청석에서 증인을 비난하는 그 목소리가 들렸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확인을 해보자. 법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확인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지금 이게 그 중계가 되면서 변호인들하고 피고인들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 검사는 이 와중에 증인 비난한 발언을 찾자고 한다. 그러면서 검사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 그랬더니 지기현 부장판사가 변호사님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래서 웃으면서 정숙하세요. 그리고 법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뭐죠? 그 법정을 이렇게 압도를 못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약간 이제 우리 판사가 이제 무조건 이렇게 권위가 있으면 안 되지만, 제주 부장판사 그 오창훈 부장판사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기면 구속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판사가 얼마든지 그 분위기를 그 정리할 수 있는데, 정작 지기현 판사는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이게 내란 재판이냐 개그냐라고 이렇게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원의 엄숙함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예. 법정에서 뭔가 좀 정숙하고 위험 있게 모두가 다 조심해서 자제해서 말하고 조금 더 절제된 발언들을 통해서 서로의 주장을 정리하고 이런 공간을 법정이라고 많이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예. 지금 내란 재판을 보면 그거를 이제 완전히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보이죠. 그게 이제 변호인들이 준동을 하는 면도 있고, 예. 그다음에 지규현 재판부회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사람들 한덕수 재판 받는거나 저 다른 피고인들 그 재판 받는 광경에서 맡은 그 김건희 재판이나 이런 재판장들의 모습을 보시면 되게 뭐랄까 좀 차분하고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예. 그냥 할 말만 하고 필요한 부분들 얼마만큼 짚어내서 물어보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우리 지규현 판사라는 사람은 그 개인적인 특징이 이렇게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돋보이고 싶어하고, 학교 다닐 때도 예를 들면 소풍 가면은 왜 앞에 가가지고 그 레크레이션 하면서 친구들 앞에 서서 그걸 이끌어가는 사회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하던 친구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 기질을 판사하는 동안에도 못 버리고 있는 거고,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본인이 재판 진행을 굉장히 상냥하게 친절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판사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된 비판이나 견제를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 법정에 가서 특히 앉아 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떤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 자기 인생이 좌우될 수 있는데, 그다음에 검사와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재판의 성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판사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나 이런 거를 되게 자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갖는 판사 중에는 본인이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게 드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시는 게 조이대가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을 저지르고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말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인 건 맞고, 저도 그 지규현 부장의 언행을 보면 그래 뭐 그 건방 떨면서 그 저기 당사자 협박하고 이러는 부장보다는 나은데 저렇게 일종의 좀 까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앉아가지고 예. 딱 까분다는 표현이 맞거든요. 예. 거기서 아유 왜 그러세요 또 막 아유 시간 없는데 뭐 이러면서 점심 좀 배도 고픈데 꼭 이제 뭐 점심 먹을 때 이러시는 거군요. 뭐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실실 웃고, 그러니까 그런 채신머리 없는 저것도 문제지만 그 재판부라고 부르잖아요. 그 지규현 혼자 재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옆에 판사들도 동등한 위상을 갖고 있는 판사들이에요. 재판을 하면서 저기 부장이 50%고 나머지가 25%씩 갖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하는 거에 헌법과 법률이 허락한 범위는 3분의 1씩이에요. 예. 그냥 재판장으로서 진행을 맡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옆에 있는 판사들도
그거를 돌아가서라도 제지를 해야 됩니다. 아, 예. 부장님 그거 좀 보기 안 좋다. 그러지 마시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원이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엄숙주의 같은 걸 내세우면서 스스로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집단이거든요. 그게 서열을 중시하고, 그러니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통상의 앵커가 보여야 되는 그런 어떤 정제된 모습이 아니라 메인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거기서 그렇게 직위원식으로 까불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방송 중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끝나고 나서 그 회사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예. 보도국은 보도국대로 또 스태프들은 스태프들대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모니터링을 통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법원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해놓고 법리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 이유가 거기서 다 비롯된 거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얘기하는데 입법부, 행정부는 누가 보더라도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그러니까 투표해서 선출되잖아요. 그래서 구성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감시와 견제를 받는다. 근데 사법부는 사법부라는 이름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적도 없고 그 안에서 민주적 원리가 작동하지도 않는다. 예. 그리고 사법부라는 전체 조직의 입장이 있는 게 아니라 각 판사마다의 입장이 있고 그 개인적인 일탈이나 어떤 남용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 예. 이게 지금 사법개혁의 핵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현장들을 여러 재판들이 이렇게 중계 방송이 되면서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법정이라는 갇힌 공간에서 얼마나 자기 멋대로 지들 맘대로 살았는가, 얼마나 그 재판의 당사자들을 그 하찮게 대해왔는가, 이런 것들을 이번에 간접 경험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그냥 웃어넘기거나 뭐 비난하거나 이런 걸로 그치지 마시고, 예. 이래서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래서 재판을 공개해야 되고 국민들이 참여해서 낱낱이 다 보고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구나. 국회에도 보십시오. 다 국회 생중계 하잖아요. 예. 재판은 생중계 안 하잖아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그게 무슨 피고인의 뭐 인권을 위해서 어쩌고 한다고 하는데 국회에서는 그럼 인권과 관련된 얘기 하나도 없나요? 그만큼 필요 없는 불필요한 어떤 권위를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판결문도 제대로 다 공개를 안 하고, 그죠? 재판 진행 과정은 국민들이 지금 보면서 신기해하고, 뭐 판사들이 저 수준이었어? 아니면 야 저렇게 거짓말을 해? 근데도 지금 재판 진행을 저렇게 해?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된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기관의 일부가 너무나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서 주권자를 무시하고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걸 확실히 이번에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댓글을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뭐 지금 장난하냐 예.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재판이라는 게 지금 빨리 해야 되잖아요, 내란 예. 재판. 그래서 시간이 돈인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 글쎄 말이에요. 판사가 그 변호인의 그 주장에 대해 질질 끌려다니느냐. 그 이야기 그저께 많더라고요. 고등법원에 좀 고위급 판사들을 만나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저거 저렇게 놔두면 직위원이 저거 재판 못 끝낸다. 예. 연말까지 본인이 끝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하면 저거 못 끝낸다. 예. 법을 바꿔서라도 저걸 뭘 신속하게 하든지 해야지. 저렇게 해서 시간 가면 윤석열이 또 풀려 나온다. 구속기간 6개월 만료됐다고 하면서 예. 그런 거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법원 구성원들이 걱정을 할 정도예요 지금. 그럼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법개혁으로 이런 걸 바꿔야 된다는데 그럼 사법개혁으로 이런 거를 좀 바꿀 수가 있나요? 그럼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판사가 그 이러이러하게 소송 지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검찰의 전횡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권 남용으로 판결을 하고 그 말하자면 무고한 국민들이 검사의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보시기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호인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예. 근데 보통의 사건에서 예를 들어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 보십시오. 검사들이 한 줄로 막 대여섯 명씩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예. 변호사 한두 명이에요. 그죠?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호인들을 선임하려면 다 그게 돈이고 또 본인의 시간을 다 할애해 가면서 생업을 빼가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법정에서 그러면 대등한 당사자로 지금 취급받고 있느냐. 말로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만 하지만 판사들은 그러면 그런 재판을 받으러 온 시민들을 내가 대법원에서 이 사람이 내지는
상급심에 대한 저거를 포기해가지고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 사람은 무고한 사람이다, 무죄일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재판하고 있는 것이냐. 예.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뭐 예. 그런 거 아유 왜 검사가 월급 받는 사람이 왜 거짓말하겠어. 일반 사람들이야 먹고 사느라고 거짓말도 자주 하고 이익이 우선인 사람들인데 왜 여기 와서 진실을 말하겠어. 이런 식의 인식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 그냥 재판에서 본인의 선입견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방어하는 장치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검사가 5명 나오면 변호사도 5명 앉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본인이 다 선임하지 못하면 국선 변호인을 변호사. 제대로 된 국선 변호인이 거기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검사들은 거기 나와 있는 게 5명이지 돌아가면 전체 조직이 누구 하나를 표적으로 삼으면 전체 조직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 기소해놓고 재판할 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의 사건에 똑같은 죄명의 사건이 예를 들어서 한 500페이지의 기록으로 끝난다면 저 같은 사람 15,000페이지, 20,000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검사로 끝난다면 15명, 20명이 들러붙는 거예요. 그런 짓들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거를 조직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뭔가의 다른 또 결과물을 만들어가지고 오거나 그런 어떤 산출물을 제시하는 경우와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변호사 한 명하고 상의해가지고 하는 경우와 그게 무기 대등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한 고민들을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이 초반 국무회의 주재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국가가 왜 이렇게 국민한테 잔인한 거냐?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된 사람 무조건 항소하죠. 이렇게 예.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보면서 예. 그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는 건데 우리는 국민의 도리와 자세만 맨날 얘기하고 국가가 국민한테 그 개그 프로에서나 나라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당연히 그거는 주권자가 해야 될 얘기고 국가가 거기에 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국민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라는 말을 이번 내란 과정을 통해서 이자들은 우리는 당신들을 진압하고 그냥 체포하는 사람들이지 뭘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수구 기득권 집단이 거기다가 공직자들까지 포함해서 그 핵심에 국힘이라는 집단이 저게 정치 세력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옆에서 이권을 나누면서 그 탐욕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 미국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라고 외치면서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정말로 우리가 민주적으로 꼭 극복해야 될 지금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점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 지규현 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규현 부장 판사가 김용현 그 피고인 관련해서 뭐 재판을 혹시 보셨나요? 그 뭐라고 예. 그러냐면요. 봤죠. 공개 재판이었죠. 최혁진 예.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지규현 판사는 예능 MC입니까? 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 법원행정처장님, 예.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그 우리 지기현 재판부의 재판 내용 영상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를 제가 몇 편을 좀 봤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정말 재판관인지 아니면 무슨 예능 프로그램 사회자인지 저는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거의 말투는 그 뭐 술집에서나 쓸 것 같은 그런 어투의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고 또 윤석열 변호인단이 막말 수준의 말을 퍼붓는데도 제지도 하지 않고 그거를 웃으면서 즐기는 모습까지도 저는 보게 돼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이게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거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재판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재판의 재판관이 저렇게 진중하지 않게 재판들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저런 상황이 된다라면 저는 대법원이 당연히 재판부를 변경하든가 아니면 강력하게 주의를 주든가 뭔가의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방치한다는 것 자체도 지금 현재의 내란 재판 자체를 희화화하는데 대법원이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국민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노출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부분과 더불어서 결국은 국민의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이 예산 검토인데 그럼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가 국민들 보기에 그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저런 행태들을 방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적정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규현 부장판사가 왜
변호사님들은 이러시냐고 그러면서 밥때 됐는데 점심 먹어야 되는데 서둘러야 너무 그런 말도 하고. 가벼워요 판사가. 네, 예. 뭐 이게 권위와 이거 판사 분들은 저기 재판장 위에 있잖아요. 우러러보고 있는데 들어오면 우리가 다 일어나가지고 예의를 표하는데 그렇게 가벼운 판사가 있나. 약간 저는 좀 기분 나빴어요. 이 직위원 판사가 보건, 식품, 예. 경제 담당이래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막 법사위에서 보건, 식품 하던 사람이 어떻게 내란 막 이랬잖아요. 보건을 의원으로서는 보건을 식품은 되게 좀 이 사법부에서는 약간의 그런 이미지구나라는 것 때문에 약간 아쉽기도 그러셨군요. 했는데 예, 예. 아니 본인이 재판장에서 그렇게 가볍게 행동을 하니까 이게 사법 체계의 권위가 씁니까? 자, 이제 그 서영교 의원이 폭로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그 윤석열 내란 재판은 법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작위 재판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을 텐데 서영교 의원이 법원에서 자료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법사위에서 폭로를 했습니다. 그 폭로 내용이 뭐냐면 자, 오늘 아주 충격적인 것을 제가 폭로하겠습니다. 이게 법원에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윤석열은 지기현 판사에게 윤석열 사건이 배당되었는데 국민 여러분 이건 랜덤으로 배당된 것이 아니라 지정된 겁니다. 법원에서 이것을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내란 사건들 다 지정했습니다. 자, 전담 재판부가 있죠. 법원에는 전담 재판부와 일반 재판부가 있습니다. 예. 전담 재판부, 성폭력, 선거, 부패 등 있죠. 예. 그런데 내란 사건은 들어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일반 사건으로 배당.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지껏 속았어요. 법원 공보에만 가도 전담이 있습니다. 성폭력, 선거와 부패, 그리고 재정, 그리고 직위원은 식품과 보건 전담이에요. 그러면 내라는 전담 재판부가 이 상황에서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일반 사건으로 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직위원에게 윤석열 사건을 가서 지정했어요. 관련 사건으로 배당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말씀을 그렇게 이게 드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존경하는 법원행정처장님, 여러분은 김용현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접수했다가 다시 지금처럼 일반 사건으로 바꿨어요. 왜 그랬습니까?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접수했다가 일반 사건으로 여러분은 바꿉니다. 여기에는 성폭력 전담 등이 있는데 내란 전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은 위헌 운운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여기에 1분만 더 주십시오. 아까 방해받았어요. 박영호 의원이 계속 발언을 방해했습니다. 위원장님 1분 더 주십시오. 예, 그럼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대법원 홈페이지를 보면 선거와 부패 전담, 보건과 식품 전담, 재정 전담, 아동 범죄 전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사건과 김용현 사건은 내란입니다. 그러면 내란 전담을 만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은 일반으로 돌렸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전부 다 적시 처리 필요 사건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하고도 이 상황에서 직위원회 가게 여러분은 일반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위원에게 송석준 의원님과 신동우 의원님이 조용히 하시면 빨리 끝납니다. 김용현을 직위원에게 배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지호 사건, 윤석열 사건을 다 넣고 직위원은 조이대가 대법관으로 있을 때 재판연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위원은 식품과 경제를 담당하고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용현과 내란, 윤석열의 내란에 당토 맞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고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특정하게 전담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전부 다 적시 처리 필요 사건으로 전담했어요. 저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은 법원행정처장이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보고받았습니까?
저희들에게 중요 사건이라고 하는 정치 처리 중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 행정처에 있는 39명한테 일괄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그냥 보내도록 돼 있지 특별하게 따로 개별적인 혹은 구두에 의한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제가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법원행정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면 법원행정처장 아니에요? 어디서 법원행정처와 법원행정처장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39분의 행정처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메일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알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국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셔야 합니다. 법원은 지기현에게 윤석열 사건을 갖다가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기현은 조희대 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의 사건을 구속 취소시켰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심했지만 그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법원을 믿고 지지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끄러워요 좀. 위원장 말씀. 네, 답변하십시오. 예, 나경원 의원 말하는데 내가 계속 할까? 그리고 중요한 자, 나경원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의원 변호사예요? 내가 묻고 싶은데 윤석열 의원 변호사예요? 윤석열 변호사예요? 예, 윤석열이 총을 쏴서 죽이고 싶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경원 의원 이름은 없다 이건가? 송석준 그거 반성하세요. 반성해. 예, 위원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변명이셔. 예,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내란 사건이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전담재판부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당시에 바로 이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아마도 중앙법원에서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재판부라고 특정 지어진 유형별 사건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건으로 취급을 해서 거기에는 모든 재판부에 대해서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 배당 절차를 갖다가 착착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냥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벌써부터 잘못 시작했어요.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보실 수도 있겠지만 내란에 부역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내란이라고 하는 정말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사건을 그 중앙법원에서 특정 재판부에 오히려 지정 배당을 한다고 하면은 더더욱 국민들의 의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보고를 받기로는 이제 배제 사유에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상대로 해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 것은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들어온 이제 윤 대통령 사건이나 또 조지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그런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그 사건에 붙여서 같이 지금 세 건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김용현 전 장관의 그 사건,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27일에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중요 사건이 있고 일반 사건이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나 봐요. 그런데 내란 사건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없으니까 중요 사건으로 가지 않고 일반 사건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건 추측인데 말 그대로 의혹인데 대법원 쪽에서 그 사건을 혹시 지규현한테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김용현 사건이 처음에는 중요 사건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규현이 그 김용현 사건 일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관련 사건이란 명목으로 윤석열 사건도 준 겁니다. 그래서 서영교 사건이 왜 처음에 중요 사건인 김용현의 사건을 중요 사건을 일반으로 바꿔서 추후에 지규현한테 윤석열 사건을 줄 그 빌미를 줬느냐라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서영교 의원이 지금 어떻게 내란 재판부에 지기현이 매칭이 됐지? 예. 이거 좀 이상한데?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냄새는 나는데 뭐라고 우리가 정황을 잡지는 못했어요. 예. 그러면서 한층 더 들어간 단서를 사실은 이번 국감에서 확인을 한 것이죠. 그것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당연히 내란에 대한 것 그리고 김 전 장관이 맨 처음에
출석하고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에 매칭되냐, 어느 재판부에 매칭되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는 이 내란 사건 관련해서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원 사건으로 예. 지정을 했다가 다시 일반 사건으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예. 왜 왔다리 갔다리 했지? 근데 우리가 봐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한 사건이 맞아요. 근데 이걸로 지정을 해버리면 재판부가 특정 이 관련된 전문 재판부에 직접 지정 배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대놓고서는 직위원을 지정 배당할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그랬다가는 아니 직위원이 보건식품 경제하고 있는데 왜 내란하냐고 분명히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내란과 관련된 그 담당 재판관들이 더 전문성 있는 재판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냐 하고 민주당이 지적을 안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으로 돌려. 그리고 랜덤했다 그래.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쓱 밀어넣은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의심을 지금 서영교 의원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날 그래서 법사위에서 물어봤죠. 법원 행정처장한테 천대요. 어떻게 이게 적시 처리 필요 중요한 사건을 접수했다가 다시 일반 사건을 바꿨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못해요. 그리고서는 적시 처리 중요한 사건을 하는 것이 특별하게 따로 개인적인 구두를 받지는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당시로서의 선택이지 않았을까? 이게 근데 이해가 됩니까? 예. 누군가가 그러면은 이거는 적시 처리 아니고 중요 사건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으로 돌려. 이렇게 했으니까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저절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누가 그런 판단을 해서 돌렸느냐 다시. 그러면 일반 사건하고 랜덤으로 한다고 했지만 거기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해갖고 랜덤이 아닌 직위원한테 간 거 아니냐. 이거를 앞으로 밝혀내는 게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고 특히나 조희대 대법관일 때 연구관이었던 직위원 판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재판 연구관. 둘의 예.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건 아니냐까지 서영교 의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의혹이 한층 더 들어간 의혹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 단계에서 끝날 이슈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용현 장관을 직위원에 배당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윤석열 받아, 조지호 받아, 노상원 받아 했고 다 직위원 재판부로 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주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게 일부가 드러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위원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일 때 재판 연구관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직위원한테 배당이 된 뒤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구속이 취소가 됐고 그리고 지금은 재판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내년 1월까지 1심을 선고할 수 있을까? 만약 못한다면 지금 6개월을 넘겨서 풀려날 판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서영교 의원의 그런 의혹이 나오는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되니까. 11월이었고 12월 남았는데 12월까지 심리 마친다 그랬는데 지금 가능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 본인이 직접 반론하다가 곽종군 사령관이 아니 한동훈도 총에 쏴서 죽인다 그런 것까지 굳이 윤석열이 염장 지르지 않았으면 곽종군이 얘기 안 했을 사실까지 지금 맞아요. 재판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도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직위원 판사가 사실은 룸사롱도 가고 그리고 막 지인들이랑 룸사롱에서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가볍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란 재판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결과의 신뢰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 특히나 지금 재판 아동 그런 전담 재판부도 있고 여러 영역에서 전담 재판부가 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아서 일단에 이 재판이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져야 될 텐데 재판 과정에서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참으로 심히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내란 재판 관련해서 그 변호인 측은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왜 이걸 공개하느냐. 그런데 그 공개하면서 자충수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군의 날 8시부터 술을 마셨다고 소맥 파티를 했다는 거잖아요. 다 본인이 했어요. 스스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곽종군 전 사령관은 그때 한동훈 불러서 총 쏘겠다고 하지 않았냐라고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신문하고 본인이 반박하고 있잖아요. 재판에서. 예, 예. 근데 그거는 변호인단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인이거든요. 아, 변호인단이 신문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증인 이런 것들에 대한 잘하면 본인은 뒤에서 뒷짐지고 그냥 이렇게 사인만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서 대응 못하니까 내가 직접 제일 잘한다.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 보고 그러면서 계속 실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실수가 나오고 그런 만큼 윤석열이 본인이 변호인단과 있는 그대로 사실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변호인단의 또 한계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재판이 그들의 대응 논리가 아주 어떻게 보면은 매우 로우 레벨 그런 대응이다라는 거를 온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